맞춰서 제가 소설을 어떻게 쓰는지를 짧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으로 들어가면 일단 이 소설도 저는 소재에 먼저 꽂혔습니다. 고려시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고려시대를 무시하잖아요. 궁금했어요, 저도. 그 다음 또 하나는 한 마을에서 벌어지는 어떤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싶었어요. 구미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건 연쇄살인 사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맨날. 이상하잖아. 간만 없어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우짓이 아닐 거라고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저건 분명히 사이코패스의 짓일 거야. 그러니까 요 상상력들이 이렇게 떠돌고 있었습니다. 한 5년, 6년 전까지. 이제 전공을 제가 하면서 슬슬 주제를 잡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주제는 이야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주제를 일단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 이 주제가 형상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뭔가를 하기에 이 주제는 너무 멀어요. 그래서 다시 쓰다가 스톱하고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주인공을 현실 도피하는 인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야기를 완성시키려면 현실을 마주봐야 되는 이야기로 바꾸기, 주제를 다시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멀어져 있던 비겁한 선비가 용기를 내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이야기로 바꿨습니다. 이야기 때문에 도피했던 인간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현실에 맞서는 걸로 그렇게 갈등과 주제를 재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쓰기 시작했어요. 발단은 어떻게 썼냐? 발단은 주인공이 도망가는 것부터 썼습니다. 이야기에 그만 빠져만 살지 그 마을의 일에 개입할 생각을 안 하는 애로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하필 친구가 와요, 이 마을에. 깜짝 잡혀서 친구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 일에 이제 개입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그냥 단순히 나는 호기심에 이 일을, 친구를 도와서 내 호기심만 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 뒤에는, 이 여우 사이코패스 이야기 뒤에는 마을의 가장 강력한 권력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간극을 만들어놨어요. 대신에 나는 호기심만 해결하면 되겠지, 요렇게 가볍게 시작합니다, 얘는. 근데 이야기를 풀면 풀수록 간극은 여기 있어요.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의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거기가 절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은 처음에 가볍게 시작해서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일단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간극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전개는 어떻게 짰냐? 제가 용기와 비겁, 요 전개로 갑니다. 주인공을 자꾸만 비겁하게 만들어요, 마을의 권력이. 그래서 주인공 도망가고 싶습니다. 근데 도망가면 처음에 아예 시작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시작하는 이상 도망가면 친구가 죽거나 가족이 죽거나 어쩔 수 없이 계속 맞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전개는 그걸 배치를 했어요. 그 다음 위기는 주인공이 모든 걸 다 놓는 상황. 다시 끝까지 현실에 붙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냥 다 버리고 다시 자기의 원래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상황. 거기를 위기로 저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빌런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절정은 마침내 그 고려의 권력가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 밑으로 기어 들어가겠어 하는 데가 사실은 내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거기서 이제 주인공은 자기한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일 결심을 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구현하는 것이 이제 마을의 어떤 사건을, 큰 사건을 벌려서 그 집안을 뒤집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을 설계를 했어요, 이미. 그 다음에 사실은 플롯을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플롯을 짜다가 중간에 스톱을 하고 다시 짜고 주제를 다시 다듬고 거기서 플롯을 다시 짰어요. 그 다음에 쓴 겁니다. 뭐 쓰면서 놓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수정함을 해가면서 보강하고 빼고 보강하고 빼고 이 과정을 거친 거죠. 플롯을 짜는 과정과 쓰는 과정을 철저하게 분리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뭐 내가 이야기를 쓰면서 뭔가를 창조해내는 그런 능력, 다중적인 능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주제를 잡을 때 주제만 잡고, 설계를 할 때 설계만 하고, 쓸 때는 쓰기만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공정을 분리해야 하면 됩니다. 주제를 잡고 글을 썼는데 네. 소재가 너무 많이 구현되다 보니 네. 이 주제가 묻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글을 쓰면 돼요? 그건 사실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재 때문에 주제가 묻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안 잡혔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대 때문에 나오는 주제는 단일하게 하나가 나오거든요. 주제를 점검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요거의 반대 가치가 성립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갈등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주제를 다시 다듬은 것도 이 반대 가치가 성립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다시 다듬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주제를 통한 갈등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그런 내 글을 쓸 때, 내 사연의 글을 쓸 때도 어떤 주제를 꼭 담아야 되는지 네, 무조건 담아야 됩니다. 근데 제 첫 번째 조언은 쓰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 객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겪었던 일에 압도돼서 이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서 어떤 이 사건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였는지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줄의 문장으로 내야 되는데 이게 나와 동떨어진 소재보다 나랑 붙어있을 때 더 그걸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써야겠다면 쓰긴 쓰는데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안 될 거라고. 그래도 써야겠다면 주제를 뽑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커트 보네것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시작하자마자 잡혀가지고 포로 생활했거든요. 독일의 드레스덴 폭격 때 그 도시가 다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 살아남았어요. 운 좋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커트 보네것이 생각하기에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면 꼭 이걸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20년 뒤에 썼어요. 계속 실패했대. 20년 동안. 그러다가 20년 뒤에 나온 게 그 유명한 제오 도살장이라는 책입니다. 그때가 비로소 객관화됐어요. 이게 그때 쭉 하다 보면 제가 읽었던 그 책의 느낌은 그거였어요. 시간은 수평으로 흐른다 했어요. 아마 그 일이 트라우마였겠죠. 그것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존재하는 이상 그 드레스덴 폭격은 과거가 될 수 없는 거죠. 커트 보네것이 생각한 그 일의 의미는 사실은 트라우마에 관한 거였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우 도살장은 시간의 수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어떤 정확한 그 삶의 의미가 나한테 오지 않을 때에는 그 자기 경험을 쓰지 않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가를 꿈꾸는 사람인데 뭔가를 준비해야 될지 뭔가를 얘기해 주실 거. 작가가 되고 싶으면 배워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참가되고 우리나라에 공모전 하면 거의 한 해 거의 1000명 가까이 들어가요.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가 창작이 되는데 다 구성이 안 돼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음악을 한다고 하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림도 마찬가지거든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미술학원에 등록을 하거나 음악 악기학원에 등록을 하잖아요. 다른 예술은 다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글만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책을 읽을 줄 알고 말을 할 줄 알고 글을 쓸 줄 아니고 글도 쓸 줄 안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예술이잖아요. 다듬고 배워야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희한하게 글 쓰는 것만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문제는 자기가 쓴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술은 자유로운 거 아니야? 창작은 자유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뭔데 내 거를 평가해?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 배우러 와서. 의미 없는 몸짓을 해놓고 이거 춤이라고 우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술은 배우는 거고 분명히 수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쓰겠다는 욕심은 알겠지만 그거를 맞춰서 써야죠. 어떤 특별한 규칙과 법칙에 맞춰. 그 연습을 먼저 해야 돼요. 피카소도 데생의 대가였어요. 데생을 잘했기 때문에 해체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기본이 아주 튼튼한 사람이었어요. 피카소 소 연작 보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데생이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이 피카소의 삼각형 이 소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이게 예술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삼각형 몇 개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잖아. 자아만 있으면 이렇게 해서 그릴 것 같은데요. 그 피카소 그림 예술인데 내가 그리는 삼각형이래. 그 차이는 거기. 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